안녕하십니까. 수필가 문학평론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최운현입니다. 오늘은 좋은 수필을 어떻게 쓰는가 두 번째로 수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필의 구성과 내용, 저는 오늘 맛있게 사과를 깎아 먹는 것처럼 해보라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필을 쓰는 사람, 수필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은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형태의 글집을 지을 것인지,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인데,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먼저 부담을 갖게 되면 좀처럼 방향을 잡아야 되는 첫 문장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을 쉽게 가져가 버리면은 글의 시작 또한 아주 쉽고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주 먹는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를 먹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과를 가져오면은 여러 개 사과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먹을 것 하나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제일 맛있어 보이고 잘생긴 사과를 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일 맛없어 보이고 또 잘생기지 못한 사과부터 다 골라서 먹은 다음에 좋은 것은 나중에 먹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먹을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택한 사과를 씻죠. 씻고 그 사과를 깎기에 도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칼도 사과 깎기에 적합한, 그리고 내 손에 편히 잘 지어지고 사용하기 좋은 크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과를 깎으려고 제가 칼도 가져가면 이렇게 큰 칼을 가지고 깎지는 않죠,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깎으면 쉽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런 과일을 깎는 과일 칼을 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일 칼도 내 손에 잘 맞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김치를 써는 칼이나 고기를 써는 이런 큰 칼을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 그럽니다. 과일을 깎는 데는 과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사과를 깎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런 쪽으로 꼭지가 떼어진 이런 쪽으로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깎는 것도 어떻게 깎느냐 하는 부분에서 달라지겠죠, 그게.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깎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에서 차근차근히 깎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부터 깎아가는 사람, 다 다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과를 반으로 툭 잘라서 자른 반을 가지고 깎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거를 4등분해서 그 4등분한 것을 또 쪼개서 하나씩 깎아가는 방법. 이처럼 여러 가지 사과를 깎는 방법도 그 성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사과를 깎을 때 우리는 고민하는 게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깎으면서 아주 이 껍질은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껍질을 깎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 보면은 아주 우악스럽게 막 이렇게 깎아내는 사람들,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깎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정교하게 아주 얇게 깎아갑니다. 가능한 버려지는 껍질이 얇고 적게 하려 애를 쓰면서 깎는단 말이에요. 또 깎는 것도 아주 보기 좋게 먹음스럽도록 예쁘게 깎아야만이 나중에는 먹음입스러울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사과 하나를 깎아 먹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철저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과 먹는 것, 또 사과 깎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 실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깎기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해보지도 않고 질에 겁을 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루에도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카톡에 댓글도 달고 있습니다. 남이 보낸 글을 읽기도 하고 답도 합니다. 뿐 아니라 문자화하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이 글이 되죠. 따라서 글도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될 것입니다. 말하듯 말을 문자화하면 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말과는 다른 문장이라는 그 격식과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문장의 규칙을 따르는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과 깎아 먹기처럼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런 과정을 분석해 보면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 또한 생각과 구성과 쓰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과 깎아 먹기를 생각하면서 글쓰기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먹을 사과를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것이 수많은 글감의 소재 속에서 내가 쓸 글재료인 제재를 찾는 행위입니다. 내가 먹을 사과를 고르는 것처럼 내가 쓸 글의 재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과를 어떻게 깎을지 도구인 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의 글을 쓸 것인지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깎을 것인지 순간적으로 정하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부터 쓸 것인지의 순서를 정합니다. 또 이 사과를 깎아서 손님 대접을 할 것인지 내가 먹을 것인지 어린 손녀에게 먹을 것인지를 정하면 깎을 사과의 크기나 모양도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깎은 사과를 각각 손님에게 또 아니면 내게 또 아니면 어린 손녀에게 먹을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접시에 담아내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깎아서 내가 먹을 것이라도 이쁜 그릇에 이쁘게 깎아 담으면 나를 대접하는 것 같고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야 더 맛도 있어 보일 것입니다. 사과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목적과 순서를 생각하는데 명색이 글을 쓰는데 마구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과 깎아 먹는 단순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글쓰기도 해보면 훨씬 쉽게 글쓰기에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의 내용인데요. 구성을 그렇게 했을 때 깎은 사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글도 격이 있고 맛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라 하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이야기일 때 나만의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글을 써본다고 해봅시다. 고양이라는 제목을 내놓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노래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러면서 대개 고향하면 그 꽃피는 산골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써야 하는 글은 그 꽃피는 산골보다는 그 고향, 그 속에서 놀던 때, 그리고 곧 꽃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나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내가 겪고 느꼈던 그때의 나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걸 쓰는 순서는 사과 깎아 먹기의 순서 같은 구성으로 하고 내용은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에서 살던 때의 나를 그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있는 사과 맛 같은
좋은 글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자주 써보고 많이 생각하고 남의 글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글쓰기가 늘고 어느 순간 시나브로 좋은 글이라는 평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과 하나 깎아 먹는 것처럼 글도 구성하고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닌 그 고향에서 놀던 때와 그 속에서 놀던 나를 그려내면 좋은 수필, 좋은 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